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디자인시어는 인테리어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시공,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이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소개시켜드릴 건축 현장에 제가 나와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실 때 좀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이 시공사가 건축가의 의도를 잘 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두 번째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좀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인테리어적 효과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좀 욕심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이 건축가의 설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은 저희 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주유소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땅이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땅의 모양이 이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유소에 붙어 있으니까 소방법의 적용이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을 잘 해석해야 좋은 건물이 나온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본인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오태가 잘 나고 또 옷을 잘 입는다는 표현을 받듯이 이 건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제 뒤로 보이는 담장 높이가 굉장히 높죠. 위에 부분에 공간 쌓기를 제한 나머지 부분이 법에서 지정한 높이였어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위에 부분은 주유소 특성상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담장 높이를 높이고, 그리고 거기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공간을 벌려서 쌓는 공간 쌓기를 사용해서 마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땅의 모양에 맞춰서 담장을 기획할 수 있었지만, 이 건축가분께서 설계를 할 때 곡면의 형태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게 건축의 시그니처 포인트를 만들어낸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 외에도 실제 내부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여러 디자인적 포인트가 좋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건축 프로젝트니까 현관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보일 게 천정고가 굉장히 높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작은 이슈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우리가 일반 제작 가구 도어가 2.4m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위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좀 중요한 이슈예요. 그 위에 부분을 저희는 적층장으로 둬서 수납량을 늘렸어요. 물론 무늬목이나 어떤 특수한 도어 같은 경우에는 2.4m 이상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페트나 LPM 도어는 대부분 2.4m입니다. 그리고 좀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여길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더 문을 열고 나가면 메인 주방이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용부로 통하는 또 다른 동선이 나옵니다. 즉 순환을 할 수 있는 동선이 기획돼 있고, 저희가 이 장을 봐오면 손이 무겁잖아요. 그럼 다용도실 쪽으로 들어가서 이 일부 짐을 정리하고 메인 주방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로는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메인 동선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환 동선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현관의 형태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들어와서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장면이 제가 바라보는 이 방향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조금 얇고 세장한 창이 기획돼 있고, 그 바깥으로 조경을 하게 됐을 때 마치 액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저희가 조경 공사는 아마 봄 이후에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작은 화분을 뒀는데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보통은 이 대부분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집들이 이 직사각형에 가깝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집은 이 대지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했고,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약간의 이 사선이 있는 형태의 집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동선도 직각이 아닌 사선 형태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됐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된 그런 첫 번째 포인트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공용부 공간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고 코너를 딱 돌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용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3.3m의 층고가 나옵니다. 저희 이 메인 디자인을 맡아준 도영 디자이너가 표현하길 폭발적인 공간감 이런 얘기도 해서 잘 맞는 표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높은 층고뿐만 아니라 지금 복도 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저 계단실 쪽으로 가면 6m에 가까운 그 높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양한 높이에서 오는 이 리듬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좀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지금 복도 방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마그네틱 조명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 동선을 표현해주는 진행 방향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장치와 레벨이 너무 높을 때 흔히 말하는 청고가 너무 높을 때 생기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조명 계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희망하는 위치에 정확한 조명 위치를 딱 설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중간중간에 고객님이 이렇게 오브제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위치에 또 조명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조명 계획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두 번째를 보여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키친,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방의 상판은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이 밝은 트래버틴 계열을 사용해서 저희가 처음에 컨셉을 잡았고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면형 주방을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는 보조 주방, 이 다용도실 이런 잔짐을 보관하고 보여주기 싫은 가전을 보관하는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뒤에 보이는 간살 도어가 있는 부분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다용도실을 통해서 나오는 동선이 저 문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용도실 안쪽에는 좀 용량의 큰 냉장고 그리고 가전을 보관하는 곳 그리고 코너 수납을 둬서 안에다가 다양한 짐을 보관할 수 있게 기획을 했고요. 지금 외부에 보이는 부분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여기가 냉동고와 냉장고를 풀빌트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느껴지시겠지만 저 위에 부분에 재료 분리가 한번 일어나 있잖아요. 이게 높은 청고 때문에 생긴 부분이에요. 가구에 지금 사용되어 있는 우드 마감재가 현관까지 연결되면서 재료가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아까 현관에서 요 부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몇 가지 디자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뒤에 부분을 보여지는 저 선반 부분 있잖아요. 저게 구조적으로 무거운 걸 올리는 걸 견뎌야 됐기 때문에 두께가 좀 두꺼워졌어야 돼요. 근데 하나의 형태로 두꺼워지게 되면 굉장히 육중해 보이고 좀 둔해 보이는 디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에 매질을 하나 주고 깊이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좀 더 슬림해 보이고 디자인 자체가 좀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준 거고요. 트래버틴 부분을 앞에다 사용을 해주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뒤에 부분 이 홈바 부분에 있는 서랍과 상판까지 전부 트래버틴으로 마감을 해서 덩어리 안에 한 번 더 덩어리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아일랜드를 기획할 때 왼쪽에 있는 부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하나 더 만드는 양쪽으로 동선이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도면을 제안 드릴 때 보통 한 가지만 제안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안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로 나왔던 게 저희가 이 60평 면적에 비해서 주방 사이즈의 수납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90cm 정도의 동선 대신에 수납장을 더 많이 늘려서 아일랜드의 길이를 4m에 가깝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수납량도 늘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하고 와서 보니까 아일랜드가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을 더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 다음은 제가 거실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실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 집의 인테리어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 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게다가 외부에 지금 공간 쌓기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저 빛의 형태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있는 이 거실을 관통하는 천장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 하나와 공용부가 뚫려 있거든요, 위에 부분이. 처음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부터 기획되어 있는 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천고와 리듬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천장의 형태, 즉
즉 이런 게 모두 하나로 표현된다면 구조가 갖고 있는 힘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는 베이지가 섞여 있는 화이트 베이스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역으로 너무 단조로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홈 스타일링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저희 디자인팀과 같이 이 가구 회사들을 리서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으로 선택한 가구 회사는 일바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일바라는 브랜드는 덴마크에서 생긴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렇다는 거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구가 발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일바라는 브랜드의 디자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단순하면서도 위트 있는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파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대표적인 소파 중에 하나인데, 미쉐린이라고 하는 소파예요. 몽글몽글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부클레라고 하는 양털을 복실복실한 느낌이 나는 거고, 여긴 패브릭 계열의 매끈한 느낌이 납니다. 다양한 소재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앉아보면 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딱딱한 걸 원하는 분들은 저 부클레가 되어 있는 제품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약간 푹신푹신하거든요. 이처럼 일반적인 주택에서 이 스타일링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릴 만한 가구를 픽해야 되는데, 저는 주택,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단독주택을 설계할 때는 이 일바라는 브랜드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바 쇼룸이 그 강남에 있는 설해마을 쪽에 있으니까 내가 단독주택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서 쇼룸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공용부와 천장이 연결되어 있는 방, 즉 뚫려 있는 방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이 레벨이 높을 때 가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쪽 옆에 붙어 있는 방이에요. 근데 특징이 천장이 뚫려 있고 거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에 고객님이 인테리어 부분 그리고 시공 부분을 의뢰를 해주셔서 봤을 때 이게 참 재밌다, 그리고 유니크하다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천장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방이 아이가 사용하는, 그 깐난쟁이 아이가 있으신 우리 클라이언트 분의 특성상 아이가 울거나 이런 소리를 더 잘 들을 수도 있을 거고요. 추후에 서재를 사용하더라도 공간이 완벽하게 차폐되어 있지 않고 소리는 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 부분을 최대한 잘 강조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있는 골조 형태, 즉 콘크리트와 철근이 있는 형태 그대로 목공을 감싸놓고 페인트를 올린 거거든요.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가구의 형태, 마감을 좀 설명드리고 싶다고 했던 건 뭐냐면 2.4m 이상의 맞춤장을 만들 때 적층장, 아까처럼 수납량을 늘리는 방식이 첫 번째 있고요. 지금처럼 간접 조명을 위에다 둬서 천장 방향으로 쏘게 만들어지면 좀 더 재밌는, 그리고 다양한 조명의 방향을 만들어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방을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큰 창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픽스예요. 픽스 창이기 때문에 외부의 조경이 액자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또 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안방에 있는 이 구성이 잠을 자는 공간, 싱글 침대 2개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두고요.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이에요.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러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안방 화장실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안방 화장실로 이동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에요.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변기 위치라든지 화장실의 이 레이아웃, 즉 배치를 크게 변경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 건물을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다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기는 가장 안 보이는 위치에 배치를 한 거고요. 문을 열자마자 보여질 때. 그리고 세면대는 굉장히 넓은 폭으로 우리가 손을 씻거나 세안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좀 상판을 넓게 만들 수 있는 공간에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샤워를 하는 공간과 굉장히 큰 욕조가 들어갈 수 있게 화장실이 기획되어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선 공감을 할 거예요. 욕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호텔이나 혹은 어떤 리조트에 가서도 이런 자쿠지처럼 쓰는 부분, 혹은 큰 욕조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아이를 키우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고객님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서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이 외부에 있는 기역자 창이에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외부에 조경을 하지 못해서 지금 블라인드로 가려놨지만 높은 나무 수종을 골라서 혹은 대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외부를 좀 창 앞을 조경이 느껴지게 만들 거고요. 따뜻한 물을 받아서 온수에 앉아서 반신욕을 하면서 외부를 봤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사무실도 똑같이 기역자가 연결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눈이 오는 날 거길 보면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도 꼭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 자체가 주유소에 붙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소방법에 저속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기역자 창도 방화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저 중간 프레임이 없는 걸 기획하고 싶었는데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프레임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창을 기획할 때 유리와 유리가 만나는 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프레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단독주택 시공할 때 꽃이라고 불려지는 이 실내 계단이 있어요. 그 위치로 한번 이동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보통 이 주택에서 쓰는 계단의 방식과 흔히 상가 건물에서 쓰는 방식의 계단이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발로 딛는 부분, 이 부분에 재료를 뭘로 선택할 건가, 혹은 재료의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주택이니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마감이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긴 보이되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것들이 집성판이라고 불리는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한 것처럼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습니다. 대신에 그 코너 부분을 어떻게 마감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너 비드라고 사용하는 재료 분리대를 둬서 끝에 노출되는 부분을 마감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처럼 졸리컷을 쳐서 이 45도가 만나게 해서 거의 이음매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손스침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손스침이라는 거는 안전난간을 얘기하는 거죠.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 넓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원하는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당연히 편리를 위해서는 손스침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유리난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층고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유리집을 조금 높이를 높였어요. 유리집이 낮아지면 유리의 면이 넓어지면서 투과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내가 계단을 내려올 때 조금 더 불안정할 거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집의 높이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도 거의 흔들리지 않게 깊게 잡아주니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단 디자인을 했는데요. 제가 이 건축가가 설계를 참 잘했다고 느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호예요. 창호. 흔히 말하는 샤시의 위치가 정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사이즈로 있습니다. 계단 위치에서는 계단을 내려올 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면에 굉장히 얇고 높은 창이 하나 있어요. 픽스로.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외부의 조경을 잘 했을 때 전혀 지루하지 않게 계단을 내려올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빛이 떨어지는 모습이 특정 시간이 됐을 때 길게 떨어져서 이 도장면에 닿으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 밑을 보면 발 위치에 있는 발목 부분에 있는 창호가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창호의 위치는 시선 높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높이 큰 창이 되어 있거나, 근데 발 위치에 있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빛의 양이 또 다르고요. 또 거기서 보여지는 장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창호의 형태와 완벽하게 다른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계단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왼편에 있는 부분에 또 굉장히 큰 창이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 또 작은 방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가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나중에 거기서 이 집의 또 다른 식구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고양이를 위한 방이 기획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계단을 쭉 올라와서 첫 번째 보여지는 공간이에요. 왼편으로도 창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중간에 가로지르는 보가 이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 외에 상압으로 픽스를 나눈 부분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상시에는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어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순환동선이 나오는데요. 화장실이 출입구가 양쪽으로 있어요. 예전 아파트에서 간혹 보이던 형태인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방을 사용하시는 분이 쓰기도 하고 이쪽에서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펫도어를 하나 저희가 기획을 해서 고양이가 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요. 실제로 중문은 닫아놓고도 이 펫도어를 통해서 고양이가 출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여지는 방은 클라이언트 분 중에 남편분이 사용하실 방이에요. 1층에 부부 침실이 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분리수면을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분리수면이 돼서 본인의 방을 원할 때는 이 방을 그 아이 방으로 다시 꾸밀 예정이고, 현재는 좀 맨케이브, 요즘 남자들의 동굴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의 취미방을 좀 하실 그럴 방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을 시공할 때 외부 조경과 이 옥상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옥상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빛이 너무 강한데요.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여기도 공사가 조금 남았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남았냐면 이 조경 부분이 남은 거죠. 지금 보여지는 이 자갈이 깔려있는 위에 흔히 말하는 조경토가 한 번 더 올라올 거고요. 여기는 데크 부분, 그리고 여기 텃밭이나 내가 원하는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일반적인 방식의 방수가 아니에요. 요즘 가장 발전돼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방수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위에 방수액을 바르고 그 위에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걸 묵은 콘크리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묵은 콘크리트를 위에다가 한번 바르고 그거를 잘 이 기울기를 맞춰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가장 많이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수액이, 방수층이 찢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온도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콘크리트 밑에 부분에 단열재가 붙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거꾸로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얹고 그 위에 다시 이 물이 나가는 길을 형성해주는 역전지붕이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걸 시공했던 사례고, 제가 이거를 영상 자료에 단층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좀 이해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외부 부분이나 옥상 부분까지 조경이 완성돼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건축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 토탈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하는 설계부터 건축 시공부터 인테리어까지 해야겠다 좀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도 실제로 이 많은 건축 프로젝트, 예를 들어 저희가 인테리어만 할 때도 있고 건축 시공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부분 시공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서로 책임을 좀 전가하는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건축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설계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실 건축주예요. 건축주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 건축주가 내가 꿈꾸던 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고 싶다는 그 목표 하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설계부터 건축 시공 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가는데, 나중에 와서 꼭 얘기하시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생각해 보니 결론적으로는 설계를 하는 사람, 시공을 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 이게 다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 일을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하는 거는 주택 부분, 집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 거기에 디자인까지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건물을 건설해보고 싶다, 설계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 바라는 방향은 아니에요. 저희는 작지만 밀도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뭐 기회가 닿아서 더 큰 프로젝트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금전적으로도 그게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놓치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집을 다루면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 클라이언트 분들과 정말 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흔히 말하는 그 건축가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디테일을 만들고 나중에 그걸 영상으로 남기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했을 때 오는 만족감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에서 오는 그 성취감과는 완벽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말이 거창하고 길어졌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이 건축주분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부분이 가장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 건설부터 인테리어까지 토탈로 담당해 준 우리 배희철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디자인 팀장님 정내설 팀장님하고 또 정도영 디자이너 그리고 장정민 디자이너까지 다 같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디자인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굉장히 설계를 잘 해주신 우리 건축가님에게도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